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릴 김성희,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전문적인 조언을 해드릴 오혜림 노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좀 무거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일을 하다 보면 사실 과로사로 돌아가시는 분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안타까운 죽음인데 이 과로사는 어떤 걸 의미를 하는 걸까요? 쉽게 말해 이제 과로 때문에 사망하신 걸 이제 과로사라고 하잖아요. 네. 본인이 이제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서 사망하신 경우를 저희가 보통 과로사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제 내심혈관계 질환은 과로사로 저희가 산재 신청을 해요. 쉽게 말해 이제 뇌 쪽의 혈관이나 그리고 심장의 혈관 같은 경우는 이제 내심혈관계 질환이라고 저희가 보통 하는데 뇌실질 뇌출혈, 지주막하 출혈, 그리고 뇌경색, 심근경색, 그다음 해리성 대동맥 자루 이런 질병 같은 경우가 사실 그 과로사로 인정받으실 수 있는 질병이에요. 이렇게 네네네. 뇌실질 뇌출혈, 지주막하 출혈, 뇌경색 어렵네요. 말하기도 네네. 어려울 정도 이 많은 것들이 그래도 네네. 과로사로 인정이 되는 거네요. 네네네. 혹시 그러면 개인적으로 노무사님께서는 과로사와 관련된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을까요? 보통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로사 같은 경우는 쓰러지시기 전에 4주 전에 혹은 그 12주간에 근무를 어느 정도 많이 하셨는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처음 제가 이제 상담할 때도 체크하는 부분이 쓰러지시기 전에 그 4주면 보통 이제 한 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뭐 한 달이나 그 3달. 3달이면 이제 12주니까 그 안에 어떤 일을 얼마나 많이 하셨나요? 이렇게 여쭤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쓰러지기 이제 직전에 일을 많이 하시거나 아니면 하신 게 이제 중요하지 1년 전이나 2년 전에 일을 하신 건 사실 중요하지가 않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근무 시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근무 시간을 객관적으로 증명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느냐. 보통 이제 출퇴근 자료라고 하죠. 네. 그런 자료가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했던 사건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진행 중이시고요. 아직 끝나지 않은 진행 중이에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통계 전문가로 그 연구원으로 일하시던 분이셨어요. 근데 회사 쪽에서 부단 정직에 의해서 지방으로 갑자기 발령을 나시게 되셨어요. 벼랑간. 네. 벼랑간. 네네. 그래서 영업직을 일을 하게 되셨는데요. 통계 전문가로 연구원으로 20년 동안 일하시다가 갑자기 지방으로 내려가서 이제 영업을 하라고 하니까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사실 영업직 같은 경우는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 출퇴근 자료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현지 출근도 많고 현지 퇴근도 많고 그렇죠. 중간에 이동 시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가 많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산재 1차 불승인 받고 2차로 이제 이의 신청을 저희가 진행 중이에요. 네. 그래서 어떤 정황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그분은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 갑자기 이제 업무 변경도 되고 갑자기 이제 지방 근무를 하다 보니까 주말 부부로 일을 하시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셨는데 안타깝게도 그분이 이제 쓰러지시기 전에 근무 시간을 보니까 주 42시간 정도밖에 안 되시는 거예요. 그거밖에 안 했는데 그럼 과로사가 아닌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상황적인 부분을 정황적으로 봤을 때는 그분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렇죠. 실적에 대한 부담도 있으셨고 이런 정신적 스트레스를 사실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애매하네요. 근로복지공단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객관적인 시간 데이터를 보니 일주일에 42시간 정도이기 때문에 과로사로 인정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죠, 현재. 근데 억울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42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지만 굳이 거기까지 가야 했던 스트레스와 주말 부부와 이 많은 게 정말 과도한 스트레스는 제가 보기에도 알겠어요. 근데 좀 표면적으로 보이는 게 42시간이면 거기서도 좀 보여지면 이거밖에 없지 않냐라고 따지면 또 할 말이 없는 거고. 그렇죠.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노무사님께서 하실 거예요? 해결해 주셔야죠.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그래서 노무사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근로자분들이 당시의 상황이나 그분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를 이제 얘기해주는 그 진술서를 많이 작성을 해주셨고요. 네. 그리고 꼭 근무 시간이 되지 않더라도 업무상 가중 요인이 있다면, 업무상 스트레스에 대한 가중 요인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다면 또 예외적으로 공단에서 인정을 해주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양적인 과로 부분에서는 부족했지만 질적인 부분에서 이분이 굉장히 정신적으로 과로를 하셨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도 네, 증거 자료를 취합 중입니다. 네. 승산이 있을까요? 승산이 있을 겁니다. 네. 노무사님 믿습니다. 사실 과로사로 돌아가신 것만으로도 굉장히 억울한데 그것까지 못 받는다면 그쵸, 네. 제가 쫓아갈 거예요. 자, 그렇다면 승인되는 경우가 있고 승인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도 열심히 싸우고 계셔주시는 거잖아요, 노무사님이. 승인되는 사례 좀 기분 좋게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 이제 제가 생각나는 케이스가 있는데요. 그분 같은 경우는 사우디에서 파견직으로 근무하셨던 분이세요. 너무 멀리 가셨네요. 네네.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그 소프트웨어 IT 장비에 대해서 유지보수하시는, 수리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셨는데요. 다행히 그분은 객관적인 시간적인 그 데이터가 있었어요. 시간적인 데이터가 있었고, 이제 법인을 이제 이전하다 보니까 당시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세팅을 하고 근로자들을 또 이전시키는 이런 준비 작업을 또 굉장히 또 같이 하셔야 되는 복잡한 상황이 있었어요. 일만으로도 복잡한데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계셨네요. 멀리까지 가셔가지고. 네. 근데 이제 제가 우려했던 부분은 그분은 굉장히 100kg가 넘는 고도 비만이셨고 고혈압이 굉장히 심하셨어요. 어머머.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 문제가 될 수 있겠다. 네. 그래서 많이 걱정했었는데 다행히 제가 이제 걱정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이분은 고혈압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인지를 하셨고 꾸준히 고혈압이 이제 고혈압 약으로 치료를 중이셨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질환이 원래는 가지고 있으셨던 분이지만 이런 업무상 요인에 의해서 이제 촉발됐다. 더 빠르게 이제 촉발됐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인정을 받았습니다. 속 시원하네요. 속 시원하네요. 사실 인정 안 받으면 정말 억울할 뻔했어요. 근데 이게 들어보니까 지병이 있었어도 업무상으로 인해서 더 과하게 폭발이 된다면 맞습니다. 산업재해로 인정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네. 그럼 업무 중 과로로 쓰러지신 분들이 정말 사실은 알게 모르게 많아요. 산재 보상을 받으려면 저희가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될까요? 일단은 그 과로사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객관적인 시간 데이터로 인정을 받으시는 게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일단 공단에서는 이런 과로사에 대해서 3가지 유형의 과로에 대해서는 그 산재로 인정을 해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3가지요? 네, 3가지. 들어봅시다. 네. 첫 번째는 쓰러지시기 전에 24시간 안에 어떠한 그 이벤트가 있었다. 이벤트요? 쉽게 말해 뭐 동료와 업무와 관련해서 싸웠다. 아니면 뭐 예를 들어 택시기사분 같은 경우는 그 승객과 뭐 싸움이 있었다. 이런 급작스럽게 우리가 뭐 드라마를 보면 이제 뒷목 잡고 쓰러지시는 그렇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 그런 거를 보통 급성과로라고 해서 이제 인정을 해주고 있고요. 아니면 그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그 만성과로라고 만성과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4주간 그분이 이제 쓰러지시기 전에 사주를 봤더니 일주 평균 64시간 정도 근무를 하셨다. 아니면 12주를 봤더니 일주 평균 60시간 정도 근무를 하셨다. 그리고 업무상 가중 요인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주와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셨다고 하셨을 때는 만성과로로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쭉 이제 일을 많이 이제 일반인들보다 쭉 굉장히 일을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은 보통 만성과로로 인정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쓰러지시기 전에 일주 전을 봤더니 그 앞에 11주 대비 한 30% 정도 업무가 갑자기 늘어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뭐 예를 들어 나랑 같이 일하시던 동료 근로자분이 갑자기 퇴사를 해서 그 사람이 일을 했던 걸 본인이 갑자기 이제 2배로 일을 하시게 되거나 그럴 때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요새처럼 뭐 낙엽이 떨어지는 계절에는 또 경비 아저씨 분들은 또 낙엽 쓰는 일이 갑자기 계절적인 업무가 추가되시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계절적인 업무가 추가돼도 그것도 산재가 될 수도 있군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같이 어필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공단이 정해놓은 과로 기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급성, 그다음에 만성, 그다음에 단기 과로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충족되시면은 과로사로 인정되실 수가 있어요. 정말 많은 걸 배워가네요. 네네네. 사실 어떤 게 과로사로 포함이 될지 굉장히 궁금증이 많았는데 네. 우리 노무사님이 정말 시원하게 풀어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네. 과로사 산재 입증 시 업무 시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업무 시간이 산재 인정 기준에 못 미치면 그러면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이제 자세한 기준 같은 경우는 제가 자막으로 안내를 해드릴 텐데 공단이 얘기하는 그 업무 부담 가중 요인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뭐 경비 아저씨 분들 같은 경우 교대제 근무를 하시잖아요. 네. 아니면 아까 제가 사건을 했었던 그 통계 전문가 분 같은 경우 영업직이셨기 때문에 정신적 긴장이 높은 업무를 계속 하셨던 네, 이런 업무 부담 가중 요인이 이제 여러 가지 해당하시는 업무 같은 경우는 네. 업무 시간이 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인정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네. 그것도 역시 전문가에게 상담을 해야겠네요. 그건데. 될까 말까 네네. 헷갈리는 부분이 좀 많은 것 네네네. 같습니다. 네. 네. 혹시 개인 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네. 고혈압과 당뇨 같은 위험 인자를 가지고 있는 부분은 네. 산재로 인정될 수 없지 않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인 질환을 가지고 있었어도 이런 업무상 사유에서 그 자연경과적인 속도 이상으로 급속하게 이제 발전을 했다, 질환으로 발전을 했다 이런 논리라면 인정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인정을 받을 수 있기까지가 조금 애매할 것 같기도 해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네. 근데 현재는 그 대법원 판결 논리에 따라서 이런 기존 질환이 있는 경우도 이런 업무상 그 부담 요인이 같이 더해진다면 촉발될 가능성이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야 된다 이런 대법원 판례가 어느 정도 확고한 부분이 있어서. 본인이 이제 뭐 혈압이 있다, 네. 아니면 뭐 당뇨가 있다, 네. 그래서 나는 산재가 될 수 없을 거야. 아니면 이전에 나는 1차적으로 뭐 개인적인 질환으로 뇌혈관 질환이 있었는데 네. 만약 2차적으로 또 일을 많이 하셔서 또 2차로 또 재발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충분히 어필 가능하십니다. 그래요? 네네네.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으로 질병이 있는 분은 내가 받을 수 없을 거다고 자포자기 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네.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케이스도 많고 또 전문가와 상의를 한다면 희망이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우선은 전문가와 좀 상담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 싶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시원하게 풀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과로사에 대해서 좀 무거운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과로사로 산재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에 대해서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렸을 거라고 믿습니다. 더 자세한 게 궁금하시다면 전문가에게 꼭 연락하셔서 상담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